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예, 토요일입니다. 제가 지금 뭐 어차피 녹화긴 한데요. 조금 빠르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으로 아마 제가 로딩을 할 거예요. 예, 그 제가 저녁 때 좀 행사가 하나 있어갖고, 음, 뭐 나름 좀 의미 있는 행사라서 예, 좀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조심스럽고, 예,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뭐 아무튼 뭐 그 뭐 선거 관련 뭐 이런 거라서요. 예. 누가 하는 무슨 행사다라는 걸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아차하면은 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행사가 있어서 예. 저녁 때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어 주로 시사 얘기고요. 야구 얘기가 한 두 개 정도 있어요. 근데 야구가 두 개지만 이게 좀 묵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섞어서 하이브리드 몇 회냐 오늘이. 예. 그 하이브리드로 하면은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모범택 시 갖고 이제 3회로 올렸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사고 야구 이야기로 하이브리드를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야구 라방에 올리기에는 좀 너무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짜칠 것 같아서 요 두 개만 준비 들어보시면 짜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구독자가 이제 1,100명을 돌파했어요. 뭐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뭐 자주자주 열심히 하는 거에 이렇게 또 보답을 좀 해주시니까 뭐 더 열심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죠? 예, 그리고 어쨌든 그 미니 가습기 2대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순회닭꼬치 부천에 오셔갖고 식사권 또 남아 있으니까 커피 쿠폰은 제가 보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구독자 명단 쭉 보면서 이분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는 딱 이제 오면은 제가 구독자 명단 보고 하는 거니까 잘 받으셔갖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커피 쿠폰은 그렇게 하면 되고 아마 이디야 예 아니면 메가 이 둘 중 하나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테니까 잘 받아서 주시길 바라고 나 부천 사는데 아니면 나 부천 올 일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제 박진행 카톡 폴리 2779 POLI 2779로 저한테 카톡을 아이디 추가해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예. 단 구독자라는 걸 인정하셔야죠. 그거는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미니 가습기 2대랑 식사 쿠폰 3개가 남아 있다. 예.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많이 카톡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 올라온 게 뭐냐면은 그 저희 그 세 번째 하이브리드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오파님들이 모범 택시를 방통위에다가 민원을 넣겠답니다. 야, 지금 리얼인 방통이 아니야. 그 방통위가 어디 있어? 방미통이지. 어? 이 새끼들은 팩트 체크를 하는 거라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었어요. 방통위는 이진숙 때 얘기죠. 이진숙은 이미 날아갔고, 그죠? 뭐 자기야 계속 법적으로 소송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진숙의 목표는 딱 하나죠. 어떻게든 지방선거 때 가장 큰 꿈은 대구시장이 되는 게 꿈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땐 쉽지 않아요. 예, 지금 빨간당이 지금 확실하게 당선될 수 있는 곳은 대구랑 경북밖에 없기 때문에 난다긴다 하는 양반들이 다 거기에만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망해가는 당의 특징이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진짜 힘들 때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이명박 막 집권하자마자 그때는 제 기억이 맞다면 민주당이 87석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랬고 문재인 당대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수박들이 그때가 제가 볼 땐 수박의 절정기였는데 시비를 터니까 좋아 그럼 김종인 할배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와 그래갖고 이제 막 정청래도 날아가고 막 이럴 때 그죠? 예, 우리 청래형도 날아가고 이럴 때 그때 일당이 되긴 됐습니다. 한석 이겼어요. 한석. 예. 근데 이럴 때도 보면은 어떤 게 있었냐? 진짜 억울한 사람들 날리기도 하고 뻔히 죽으러 가는데 아는데 출마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당이 으쌰으쌰하면서 씨발 이번엔 이렇지만 다음에 두고 봐 이런 거 생기는데 지금 빨간당은 야 내가 대구 간다니까 내가 경북 갈 거야 뭐 아니면 내가 강남 3구 갈 거야 이 지랄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서로 안 나가겠다고 난리고 이런 당이 잘 될 리가 없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바
유권자 지지자들의 수준이 저 모양이니까 그런 겁니다. 예. 아니 방통위하고 방미통이 바뀐 것도 모르면서 무슨 방통위에다가 민원을 넣어요. 저게 민원거리나 되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아무튼 우리 참 그고 이직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예? 민정당 2.0 예, 국민의 짐 미래가 밝아요. 예. 잘하면 오래 못 넘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 자 이게 이제 그 뭐냐 그 세계로 교회 잡혀갔고요. 우리 빤스 목사 잡혀갔고 그런데 항상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이 나오니 은평 제일교회라는 곳입니다. 뭐 무슨 그래갖고 요즘 그 초심 그 백은종 선생이 맨날 가갖고 이제 거기 조지고 있는데 뭐 심하보 예 이름도 하리보면 하리보 심하보일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꼭 그 옛날에 그 한나라당 새끼들이 환생경제 연극하듯이 연극을 하는데 저기 가운데 엎드려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가면을 쓴 이제 역할자라고 합니다. 예, 바로 잡아가야죠. 예, 미치지 않고서야 그죠? 예. 그리고 좀 부탁드릴게 이렇게 가면 개신교 소멸합니다. 이제는 개신교가 모여서 누구는 제명할 거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목사님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왜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독재를 했다. 그럴 땐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없는 얘기, 근거도 없는 얘기, 가짜 뉴스 이런 거 끌어와 갖고 아니 그 일요일 날마다 헌금 내시고 귀한 말씀 들으러 가시는 분들한테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예. 그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결의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설교는 하면 안 된다. 아니면 김용민 목사의 그 평화나무가 찍을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던가. 그러지 않으면 개신교는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개신교 1등, 불교 2등, 뭐 천주교 3등 이랬어요. 예, 기불리그로 따지자면. 근데 지금 아마 개신교 3등일걸요? 예, 불교하고 천주교가 1, 2위 다투고 있고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그런가. 예. 저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불교시니까 불교 쪽하고 좀 프렌들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스님들 중에도 한심한 스님들 많아요. 예.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강남에 있는 어느 절 때문에 그 근처 유흥가의 매출이 뭐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리고 옛날에 어떤 스님들은 막 뭐 룸빵 갖고 막 포카 치고 막 뭐 마작하고 뭐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선은 안 넘어 최소한. 이따위 짓은 안 한다고. 이따위 짓은 이런 짓은 안 한다고요. 적당히 하세요 좀. 그냥 신도 많고 돈 잘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하나 왜 헌금에 세금 안 냅니까? 이유가 뭐죠? 예, 세금 내세요. 그러지 않으면 국민의 짐의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 개신교 가면 갈수록 소멸할 겁니다. 예. 오히려 의심할 거예요. 이 개신교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 그런 거 신천지겠지. 아니면 뭔가 특이한 목적이 있겠지.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예. 다른 정상적인 교회들은 요즘 젊은 애들이 없었고 난리라는데 왜 여기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많아? 그럼 교회 오빠거나 아니면 자유대학 같은 건 거죠. 예. 그러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멸망해요. 예. 자, 그다음.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총 34개의 짤이 있는데 처음에는 순서를 좀 이렇게 묶어갖고 스토리를 만들어 보려 했는데 쉽지도 않고 이게 결국 얘기하다 보면 다 하나로 연결되는 얘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갔다 왔죠. 당연히 상하이를 가야 됩니다. 예. 거기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유일하게 임시정부를 안 간 사람이 십성렬이래요. 그렇다는 건 뭐냐? 저 새끼는 친일파란 얘기죠. 예. 임시정부를 가는 순간 하다못해 뉴라이트를 만든 명박이도 갔다 왔어. 임시정부 총사를.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건국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4월이라는 거를 그조차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윤 아가인들이나 이측들이 맨날 물고 빠는 국부 이승만. 예, 국부를 사전 찾아보세요. 나라를 세운 아버지란 뜻도 있지만 국부.
민망한 중요한 부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부 이승만이라고 할 때 항상 후자로 해석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수치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대한민국 사람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니까. 예, 역대 1일걸요? 살인마 전두환? 그럼 이승만은 살인마마마마마예요. 예, 그 정도인데 임시정부를 안 갔다 왔대요. 그럼 주변이 그러겠죠. 아, 내가 뭐 임기 말에는 가려고 했는데, 아니, 넌 절대 안 갈 새끼야. 예. 친일파 맞습니다. 저. 예. 야, 이명박도 간 임시정부 한 번도 안 가냐? 대단하다 진짜. 아유, 한심하죠, 그죠? 예.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나와서 좀 저도 당황스럽긴 한데 보안 수석과는 당과 수기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 자, 이게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민주당은 평화로운 당입니다. 예, 저 빨간 당은 지금 뭐 지들끼리 야 장동혁이 왜 한가발 뒤질래 살릴래 너 나한테 내 스텝이었잖아 이 새끼가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죽을라고 이제 이러고 있는 나사리판인데 민주당은 그래도 뭔가 비판을 해도 고민을 해도 좀 품격이 있어. 야 보안 수사권 이런 거 아니었잖아. 이 뭐야? 막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씩 우리 박진행님은 이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당연히 검찰에게는 이제 수사권을 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자 안 되는데라고만 해도 요즘 막 뭐라고들 하세요. 근데 들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대통령의 고민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고민이냐? 첫째, 권력을 한쪽으로 몰빵을 해주면 거기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죠. 예. 권력기관의 그게 속성인데,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은 검찰이 저렇게 개깝치고 연병을 부립니다만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때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거는 검찰이에요. 아니 경찰이에요. 그리고 특무대였죠. 김창룡의 특무대. 예. 그랬는데 이제 이게 박통으로 바뀌면서 저 검찰 새끼들 저 안 되겠어요라고 하면서 검찰한테 줬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야, 그때 박정희 때는 그런 게 별 문제가 없었나? 문제가 없었죠. 왜? 더 막강한 중앙정보부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전두환 때 오게 되면은 다시 경찰권이 살아나요. 어디로? 치안본부로. 그래서 아주 난다긴다는 스타급 레전드 사건들은 전부 치안본부에서 기획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안본부하고 이제 안기부죠. 이제 중앙정보부 대신 이름을 바꾼 게 국가안전기획부. 그러니까 벌써 에러인 거죠. 국가안전을 왜 기획을 해? 응?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야 우리는 기획해갖고 간첩도 만들 거고 뭐도 할 거고 이게 다 숨어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땐 또 검찰이 힘을 못 쓸 때예요. 자, 그런데 이제 87년 6월에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우선 야 정보기관은 뭐 그 뒤에도 물론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야 정보기관하고 군보안기관은 니네 것만 해. 쓱 빠지다 보니까 남은 게 검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87년 체제 이후서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게 검찰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검찰은 당연히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맞죠. 자, 근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각하께서는 우리 이재명 각하는 무슨 고민이 있냐? 아, 그래서 이걸 또 경찰을 다 줘버리면 경찰들이 정말 모든 수사를 다 제대로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1년에 형사사건만 150만 건이랍니다. 그것도 어림잡아서 150만 건이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맨날 검찰이 뭐 기소를 하네 안 하네 사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소 안 하는 게 더 문제예요. 그게 검찰의 진정한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권 그러니까 검경 분리하고 기소를 할지 말지까지도 뺏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씨발 그럼 검찰은 뭐해? 할 게 있죠. 기소돼 갖고 올라온 사건을 기소를 계속 유지할지 말지만 검찰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다른 나라 검찰들 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중에서 진짜 우리가 뉴스로라도 좀 보고 하는 사건은 0.1%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1%면은 150만 건 중에 1%면은 15,000건이고
0.1%면은 한 1,500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1,500건의 사건이 사건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한 것도 맞죠. 예.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때로는 우리나라의 혹은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사건이 되긴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 1,500건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149만 8천여 건을 그러면 소홀히 하는 일이 생길 수는 또 있지 않나? 이 고민이신 거야. 지금 우리 각하께서는. 그래서 근데 처음에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이걸 어떻게 할지 저쪽 할지 어떻게 할지 이렇게 했죠. 근데 이번에 그 거기 계셨던 의원님들이 빡쳐갖고 막 6명 사퇴하고 했던 이유는 뭐냐?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정부안 발표할 때 쓱 끼워 넣은 거야. 이게 봉옥일지 우상을 저는 봉옥이 유력할 거라고 보는데 봉옥은 옷 벗어야죠. 장난친 거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정부안을 발표하는 전날까지도 그 의원들도 모르게 하고 있다가 정부가 발표할 때 쓱 끼워 넣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꼭 뭐 같으냐? 뭔가 발표하는데 이제 스태프들은 아 이런 내용이 발표되겠지 하고 있는데 혼자서 아니거든요. 그 내용 아니거든요.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그 스태프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장난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일이 이렇게 커진 거란 말이죠. 그럼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 보안 수사권은 당하고 수기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라. 여기에 담겨 있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번처럼 그 전날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쓱 끼워 넣어갖고 사람들 뒤통수 치면서 죽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은 어떻게든 조정은 될 겁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란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보안 수사를 해야 될 때가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왜 억울하다고 재심 청구할까요? 그런 거를 최대한 줄이려면 보안 수사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워낙 심하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한동훈이 이 새끼가 검찰은 어떤 사건 등 이 등 한 글자를 갖고 야 그럼 검찰이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자 해봅시다. 이 지랄을 떨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트라우마는 트라우마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정의나 안 되면 저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헌재처럼 독립기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건이 보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건 두 번째는 일타 쌍피라고 보는데 대법관을 확 늘려. 네, 한 70명까지 늘려버려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지금 영장실질 담당 판사들처럼 그 중에 한 4-5명은 이거 보안 수사 할까요 말까요 이것만 결정하게 하면 돼요. 네, 쉬운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번 거는 자 일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TF를 구성해갖고 자 한번 한 다음에 정부안을 발표합시다라고 했는데 막판에 정부 쪽인지 아니면 봉옥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장난을 친 거죠. 그래서 일이 이렇게 커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방선거가 더 중요하다고. 왜냐?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이재명 정권한테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게 되면 검찰을 어떻게든 요만큼이라도 부활시켜 보려는 애들도 꿈을 깰 수밖에 없어. 안 된다 이거. 이러다 좆되겠다.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너무 그 설 전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보여주면 좋죠. 근데 어차피 검찰청은 이제 한 9개월 뒤면 없어져요. 예. 없어집니다. 저는 오히려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2년간 아무 선거도 없을 때 정말 밀어붙이고 칼춤 춰야 될 때 그때 하셔도 된다. 예. 지금 오히려 막 무조건 뭐 설 전에 안 하면은 뭐 또 지방선거에 영향을 받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 설 전에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설 지나고 지방선거 때까지 검찰이 장난치면서 사건을 잡고 이렇게 뭐 정치인들 콕콕 찌르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검찰 애들이 바보입니까? 걔들도 분위기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이나 그게 불안하시다고 하면은 설 전에 일단 그 또 보안 장치를 만드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장동혁이가 단시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왜 특검을 또 만듭니까? 지방선거 전에 우리 빨간당 애들 조져갖고 선거 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걔들 대가리엔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오히려 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는
예? 어저께 2차 특검이 통과됐잖아요. 오히려 그걸 더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하셔야지. 예.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는 쪽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공감 못 얻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번에 유난히 이렇게 우리 털보 형이 이 건에 갖고 이렇게 난리를 치신 전 잘 모르겠어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민주당 당대표 놀이 좀 그만하라니까. 아 짜증나 죽겠어 진짜. 응. 아왜 본인이 여론을 자꾸 만들라 그래요. 응? 아, 그 진짜 그 적당히 좀 해. 그냥 LA 가갖고 놀다 와. 그냥 1,000명 데리고 가서 자꾸 선을 넘으려 그래. 응? 아예 KBS 사장을 그럼 응모해 보든가. 짜증나게 진짜. 응?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말하는 검경 조정권도 절대 공정한 잣대가 아닙니다. 지금 또 한쪽의 얘기만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댓글로 답변 드릴게요. 대통령의 고민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는 쏙 빼놓고 아 이거 막판에 뒤통수 친 거죠? 장난해? 에이 진짜. 그래서 제가 요즘 뉴스공장 안 봐요. 예. 자, 어, 자 빅데이가 있었죠. 그게 3일 전이네요 벌써. 예, 처음에 빤스가 구속이 됩니다. 오잉? 예, 근데 그 구속한 데도 빤스가 웬일이야? 근데 서부지검 폭동의 배우로 특정이 된 거예요. 네가 한 거잖아. 그래서 심지어 구속되자마자 구속 적부심 심사도 기각됐죠. 빛의 속도로. 넌 여기 있어 이 새끼야. 넌 뒤졌어. 그러니까 정광훈은 제가 앞에서 사실상 끝났어요. 이제. 예. 왜? 법원 그러니까 목사로서 구속을 한 사이비 교주로서 구속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사이비 교주를 사칭한 사기꾼으로서 구속을 한 게 아닙니다. 뭐냐? 테러의 배우로 구속을 한 거예요. 그럼 정광훈은 끝난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응? 그 전주에 개판 치면서 다음 주에 할게요 했던 지규현도 드디어 사형 구형까지는 마칩니다. 그러면 한 4주 이내에 이제 본인이 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십성렬이 사형이 구형됐네. 그래서 야 얼씨구나 절씨구나 하고 있는데 시간은 그 다음 날로 넘어간 거죠. 예, 그 다음 날 새벽 1시 갑자기 한동훈이 그 국힘윤리위원회라는 데서 제명이 됩니다. 예, 이렇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사건이 3단으로 따다닥. 자, 그래서 한동훈이 뭐 됐습니다. 예, 뭐 어차피 안 할 겁니다. 이러면서 한동훈이 그런 머리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야 장동혁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어차피 끈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뽕도 없고 머리도 없고 뭐 그런 이미 끈 떨어진 사람은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오히려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장동혁이 쌍특감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단식을 해요. 네. 그리고 쓱 남기는 말. 한동훈에게 소명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당이 얼마나 수준이 한심한지 아시겠죠? 예. 쌍특검은 말뿐입니다. 이미 통과됐는데 어떡할 거야? 해야 돼요. 그리고 천하람이가 가갖고 기껏한다는 소리가 지금 준석이는 멕시코에 튀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땐 튀어 있는 거거든요. 예. 상황 싹 봐갖고 들어갈까 말까 이질을 하고 있는 거고 천하람이가 기껏 청와대 만찬인가 옷장 갖고 한다는 얘기가 대통령님이 이번에 그 쌍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면 그 제2요구권이 거부권이거든요. 예. 너 왜 거기 가서 홍매화 심었는지나 해명해 이 병신아. 아유 이준석이 따까리가 그렇게 하고 싶냐? 그깟 국회의원 자리가 그게 뭐라고? 지금 개혁 젓가락 신당에 3명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그럼 지방선거에 1명 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광역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지들도 아는 거야. 나 갑자기 떨어지는데? 내가 왜 나가? 안 나가. 안 나간다니까요. 예. 좀 농반 진반 섞어서 이준석이 아마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우리나라 잠깐 갔다가 해외 갔다가 우리나라 잠깐 갔다가 해외 갔다가 이질을 할 수도 있어요. 아차하면 자기도 지금 구속되게 생겼거든. 기껏 비싼 밥 처먹으라고 한다는 소리가 쌍특검 좀 거부권 행사해 주시면 야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냐? 젠카가 미쳤냐? 거부권을 왜 행사하냐? 아마
앵간해선 거부권 행사 안 할 겁니다. 임기가 5년이 될지 8년이 될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예. 후자를 바라지만 거부권 행사를 왜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니네 단시간은 이거 다 한동훈 때문인 거잖아. 어? 젓가락 신당하고 이렇게 꿍짝꿍짝 맞춰가면서 이러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잼카께서 그 일본에 가서 예, 우리 그 여총리 예, 그 대학 때서부터 드럼 뭐 이렇게 동아리도 들고 매니아였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참 저런 거 이벤트를 참 잘하시는데 우리 각하께서는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우리 뭐 응? 우리 사나이 총리 한번 저랑 합주 좀 해보실까요? 해서 그걸 보여주는 순간에 십성열 사형구형 이게 뜬 거예요. 예. 참, 저거 의도한 거죠. 방송국 놈들이 저거 의도한 거죠. 예. 저런 거 요즘 잘하는 데가 MBC죠. 예. 썸네일이나 저런 야 이럴 때 자막 깔아 쫙 깔면은 마치 얼씨구나 예, 예. 사형구형 됐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장면이고 그다음은 네 서부지법 남동 정광훈 구속 법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 근데 저기 보시면 이제 조은성 씨라는 분이 있죠. 예, 제 친구예요. 예. 산 너머 좁은 오솔길에 봄은 찾아온다네 이 노래를 한 건데 제가 이 조은성 씨를 왜 소개하냐면은 영화 감독입니다. 예.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길고양이 영화를 좀 많이 찍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조은성이라는 사람 이제 프로필을 검색해 보시면 근데 뭐가 나오냐? 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영화가 이제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 감독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 조은성 감독이에요. 여기 아까 코스염도 있고 예, 이런 사람이니까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그 우리 잼카 영화 나오면은 또 뭐 저도 한번 보러 가야죠. 예, 한번 또 많이들 봐주셨으면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조은성 감독 페북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자, 특검 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이 무슨 얘기냐? 야, YS 대통령 때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어쨌든 쿠데타를 하면 사형을 구형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도 또 해? 예. 이 얘기예요. 했는데도 또 해? 이 새끼가 웃기는 새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 우리 그 백대현 판사께서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초범이라서 정상을 참작하는 거 아니지. 아유. 아니 쿠데타의 초범이 역적질의 초범이 어디 있어요? 예?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뒤지는 거지. 예. 그건 좀 웃겼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이따가 보여드렸으면은 그러나 백대현 판사가 그러면은 초범이라 봐줬다. 이렇게만 그냥 에이씨 이럴 사람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저 십성열 변호인단들이 뭐 실제로 된 것도 아닌데서부터 뭐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이게 뭐 법 위반입니까? 이런 거를 전부 우리 그 백대현 판사께서 그래서 생중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야, 내가 1번 타자 1빠따야. 왜? 이게 판례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법적으로 다투고 법조문으로 다투다가 안 될 때 마지막이 판례입니다. 근데 1번 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변호인단들이 그렇게 막 직위원 뒤하러 조까 그리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참 앵간에서는 생중계를 안 하는데 생중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봤더니 아하. 니들 윤석열, 십성열 변호인단들이 시비 건 거 그거 다 유죄야. 그리고 이건 공수처가 수사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좀 하지 말렴. 이게 뒤에 펼쳐질 지금 공식 남아있는 것만 8개입니다. 근데 몇 건 더 붙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0몇 개라 그랬던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것만 8개예요. 예. 선고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백대현 판사가 지금 1번 타자로 잘 빠진 게 그럼 이제 2번 타자 쥐기현 뭐 3번 타자 누구 이렇게 될 텐데 뒤로 가면 갈수록 특히 쥐기현이 부담감이 엄청나겠죠. 계속해서 뭐 있어요? 아우 뭐 예 말 잘 들어드릴게요. 배고프셔서 어떡하나 이랬는데 1번 타자가 저렇게 빵 치고 나가버리니까 예.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은 쥐기현도 그동안은 실실실 쪼갰지만 예 우리 윤석열 피고인 사형해요 이럴 수밖에 없는 밑자락을 깔아준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또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윤석열이 사형구형 받기 전 사실상 최후 변론대죠. 바보가 어떻게 쿠데타를 합니까? 이제 하다 되니까 자기를 비하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상등신이라고 합니다. 원래대로면 상병신이죠. 근데 저도 그 사실은 저는 약간 그 좀 중간쯤이에요. 언어를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PC함에 빠져버리면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예. 그런 말들이 몇 개 있죠. 그죠? 특히 그냥 간단하게만 예를 들자면 또 어떤 스포츠 팬님들은 용병이란 표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 돈 받고 꼭 뭐 파는 애들 같죠. 맞아요. 그 용병이에요. 걔들이 돈 받고 오지 공짜로 옵니까? 예. 그런 데까지도 막 그거는 좀 너무 지나친 거고. 근데 반면 병신 중에 상병신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병신이라는 게 사실은 장애인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래 병신보단 등신으로 쓰자. 뭐 그런 거는 바꿀 수 있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신 중에 상등신이 어떻게든 무기로라도 구형을 받으면 지규현이가 한 30년으로 떨궈주겠지 40년이나 30년으로 이 기대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번 타자 백대현 판사가 왜 중요했냐면 이 중에서 그러니까 그 백대현 판사가 판결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체포하러 들어간 거 방해한 거. 근데 기소된 게 10개예요. 그 중에서. 그 10개 중에 8개를 유죄를 인정한 거예요. 사실상 대부분 인정한 거죠. 예. 그러니까 또 이 우리 십성열의 백대현 판사 재판 관심사는 뭐였냐? 네가 뭐 5년을 주든 7년을 주든 10년을 주든 난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야, 근데 어떤 게 유죄고 어떤 게 무죄래? 씨발 8개나 유죄야? 예. 이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왜? 뒤에 판사들이 그대로 인용할 거니까. 예. 미친놈이. 그 백판사가 판결한 8개 중에서 나는 8개 다 무죄로 할 거야. 이럴 수 없거든요. 이럴 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인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십성열은 이제 잣됐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타자로 이제 탬버린이 올라오겠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 짐은 싫죠. 왜? 이러다 보면 지방선거 내내 이지랄 해야 되는데. 그 누가 시간 끌래? 예. 그것도 웃긴 거예요. 누가 시간 끌래? 시간 안 끌고 빨리빨리 했으면 원래대로면 연말 안에 다 모든 거 끝내고 김건희 윤석열까지도 마무리하고 지방선거 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니들이 시간 끈 거 아니야. 맨날 필리버스터하고 병신들아.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내내 1부 윤석열 2부 김건희 이렇게 보게 생겼다니까요. 니들이 자초한 거야. 장동혁과 그구들 알았어? 응? 어디다가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그리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거 2차 특검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저 사람이 도라이 새끼 미쳤나. 예. 그런 얘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얘기가. 네. 자, 요거죠. 한동훈 제명의 갈등 최고죠. 이게 지들끼리 이게 이렇게 싸울 일입니까? 빨간당은 지금 안 그래도 백척간도의 위기인데, 예.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저희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사장 남천동 보시는 분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헬마우스가 이미 얘기했죠. 장동혁은 이번 선거 관심 없다. 예. 이번에 전국 싹 돌면서 전국에 자기 조직을 꾸려서 총선 때 한번 써먹고 그 조직을 나중에 대선 때 써먹으려고 한다. 어찌 보면은 국민의힘 사람들 중에 최고의 망상가는 장동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잘 안 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명분은 쌍특검을 거둬주십시오 하면서 한동훈도 재심하겠습니다 하면서 단식 들어간 거죠. 예.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봐. 그러니까 이제 뭐 정무수석 보내갖고 막 이렇게 이제 사진 하나 받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정무수석 보내야 되거든.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후임으로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 오는데 과연 잼카가 정무수석을 언제 보낼지. 예.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표 시절에 24일인가 단식하셨죠? 예. 한 25일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 보낼 수는 없을 거예요. 예. 한 25일쯤 이렇게 보내셔갖고 아유 이제 병원 가요 죽어요 이러다가 예.
빨리 갈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네가 선택하니까 네가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에 대한 어떤 그 제명 의결을 확정할 때까지만 단식할 거다. 예, 헬만은 그렇게 예언을 했었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사실은 빨간당 쪽이 또 두려워하는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예. 이 대통령 피습 사건. 이게 1년 조금 넘었죠. 예, 그 가덕도 공항 그 신공항 가는 길에 갑자기 와갖고 폭질은 진짜 몇 센치만 옆으로 갔으면 지금 대통령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급하게 물 청소하고 뭐하고 했던 그런 거. 그런다고 끝날 줄 알았어? 응? 그래 뭐 물 청소하고 그 증거는 인멸해서 치자. CCTV 그리고 각 차에 있던 블랙박스 그거 어떻게 없을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명백한 테러죠. 그죠? 테러로 지정이 돼서 사건을 파기 시작하면 이게 이따가도 아이템에 있습니다만 무인기꼴 나는 거예요. 예. 무인기도 지금 거의 다 나왔죠. 그죠? 예. 자유대학. 어쩌려고 그래, 니들? 응? 근데 또 그 중에서도 대통령실에, 여기서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그러니까 13년 대통령실에 근무한 적 있던 사람이래요. 야, 니 정신 안 차려? 어? 야, 이제 윤석열이가, 김용현이가, 노상원이가 빵에 가 있으니까 니들이 도발하냐? 어? 족밥들아. 자유대학은 이번에 없애야 돼요. 제가 볼 때. 선 너무 많이 넘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급성장한. 그게 궁금한 거죠. 어떻게 급성장했을까? 누구 돈이 투입됐을까? 그것까지 잡아내면서 이것도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안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런 우리가 말했던 리박스쿨 자유대학 그리고 이 대통령 작년에 테러 다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들어요. 저는 솔직히 서부지검 폭동 이런 것까지들 다 해서 왜 저거 돈 없으면 못하는 사건들이거든요. 어떤 제정신 나간 놈이 응? 자기의 어떤 돈이라든가 이권 보상도 없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막 저지르겠어요. 예.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고도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국회에서 분노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더니 장동혁이 처음에는 비웃은 거죠. 니까짓 게 해봤자. 근데 의외로 역풍이 부네. 그러니까 장동혁이 지가 단시간 이런 웃기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죠. 그 순간에 자막이 딱 십성열 사형 구형. 예. 이거는 방송국 놈들이 의도한 거다. 예. 모르긴 해도 M 아니면은 J겠죠. 예. 잘했어. 자, 예. 아까 말씀드렸죠. 청와대 정문석 홍익표 정무비서관 고용진 뭐냐? 우상호 비서관은 아마 강원도지사로 출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강원도 전문가가 민주당 이광재 씨가 있는데 우상호하고 이광재를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조율을 할지 이제 이게 좀 궁금하고요. 반면 김병욱은 뭐냐? 성남이잖아요. 성남시장으로 출마시켜갖고 신상진이 날려버리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려고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리고서 이제 그동안 의외로 놀고 계셨던 홍익표, 고용진 이런 분들이 이제 수석과 비서관에 임명이 되는 겁니다. 여당하면 이런 게 좋죠. 예. 근데 야당은 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사생결단을 내면서 싸우는 겁니다. 억울하면 선거 이기지 그랬어. 응? 자, 전환길 이 사람도 지금 위태위태하죠. 왜? 90일짜리 끊어갖고 나갔다가 잠깐 들어왔다가 또 90일짜리 끊어갖고 나갔다가 그러니까 준석이가 아마 이직할 확률이 높아요. 예. 근데 윤사형 선고 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자. 이거는 걸립니다. 이건 걸려요.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전환길 TV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도 지금 송출이 중지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진식으로 찍어갖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몇 번 이상을 했는데 그게 신고가 접수가 되면 이거는 공연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동이 돼요. 나보다 대가리 큰 전환길 씨, 전 저보다 머리 큰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진짜 대가리 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아니 신체 3분의 1이 머리 같아. 야, 그만해. 너 죽어 이러다가. 야, 정광훈은 뭐
지가 딸려갈 줄 알고 딸려간 줄 아냐? 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예. 왜 인생을 불나방처럼 살려고 그러지? 아니 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필요도 없습니다만 불나방처럼 사는 건 더 안 되죠. 이해가 안 간다. 자, 그렇고요. 자, 얼마나 국힘이 비겁한 당인지가 딱 하나에 드러납니다. 이게 대변인 논평이에요. 논평도 아니지. 대변인이 남긴 말이에요. 당 떠난 분인데 뭐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책임도 안 질 거면서 경 지지율은 빨아먹고 싶고 그걸 국민들이 모릅니까? 응?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태도 싸가지 없는 거랑 야 잔대가리 굴리네? 야 네 꼼수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런 건데 참 국힘 보면 되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래도 그 우리는 무조건 30%는 나온다.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거부터 버려야지. 예. 아니 지지율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뭐 역대 대통령 중에 살아계신 분은 이제 그 뭐 문재인 대통령 이제 계시고 뭐 박근혜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껴갖고 한번 여론조사 해보자고요. 지금 문재인 박근혜가 지지율이 몇 프로 나올까요? 예? 많이 나와도 3% 이상 안 나올 겁니다. 지지율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국힘 애들은 야 우리는 무조건 30은 먹고 시작해. 이 꿈을 못 버리는 거야. 아니라니까. 절대 아니야. 그리고 그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 야 우리 당하고 국힘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알아? 유권자의 품질이야. 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지지자의 품질이 너무 차이나. 예. 그러니까 이 당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쫓아낼 거면 진작에 쫓아내든가.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뭐 변명이라도 좋다 이거죠. 우리도 속아서 정말 전력을 다해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우리부터 석고대죄하겠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하던가. 아무 말도 아니고 이미 떠났는데 뭐 어쩌라고요. 예. 아이씨. 와 정말 무책임한 새끼들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이거는 뭐냐? 요즘 이제 열심히 활동하시는 카운터스라는데 여기 좀 많이 좀 팔로우 해주세요. 응원해 주시고. 예. 소년보 정광훈 구속됐습니다. 자 여의도파와 광화문파. 예, 이런 데니까 이권 싸움이었어요. 결국은 그죠? 그리고 이제 정광훈이 너무 설쳐되니까 순복음이 뒤에서 서포트해줬던 게 이제 세계로교의 소년보였던 거죠. 근데 그나마 소년보는 좀 그래도 소년보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물론 이것도 중죄입니다. 근데 정광훈은 테러의 배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심하보 은평제일교회 목사입니다. 지금 자꾸 이재명 대통령한테 수위를 입힌 다음에 학대하는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공연입니다. 예. 그러면 소년보보다는 정광훈보다는 가볍겠지만 소년보보다는 중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새끼들부터 좀 이제 개신교의 어르신들이라는 양반들이 스스로 선언을 하시라고 좀. 응? 그리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씨발 개척교회라는 게 어딨어? 최소한 종단에서 심사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자유롭게 다 만들면은 그냥 오케이.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개신교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니들끼리라도 심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목사의 자격이 있구나 없구나. 그냥 가서 열면은 개척교회래. 개척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진짜. 아유 개척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다. 응? 니들끼리 모이면 심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우리 장로교 예를 들어 장로교래. 침례교래. 그럼 최소한 장로교나 침례교의 승인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발 어떻게 그런 것도 안 해. 응? 그래놓고 대부분은 열심인데 일부 목사들이 그런다고. 아니면 핑계대죠. 쟤들 신천지에 추수당한 애들이라고. 뭔 차이가 있어 신천지랑. 응? 얘들하고 신천지하고 뭔 차이가 있냐고요. 답답합니다 진짜. 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의 핵심은 그거 개신교다.
근데 여기에 한국 극우의 핵심은 극우란 말 치고 개신교입니다 해도 지금 부정 못해요. 당신들. 알아? 당신들이 자초한 거라고. 걸을 교회는 걸러야지. 어? 아니 누가 천주교나 조계종처럼 프랜차이즈 관리하래?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아.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자기는 무슨 뭐 장로교면 장로교, 침례교면 침례교 뭐 이렇게 만든대. 그럼 너 우리 장로교 쪽이야? 그럼 우리 심사는 좀 받으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세금 내라고 이씨. 그 두 개만 해도 인심이 많이 바뀔 거야. 제가 개신교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이거는 거의 명확하게 말씀드린 건 처음 같은데 그 두 가지예요. 예. 아무 새끼나 다 오픈할 수 있게 해준다. 그다음 두 번째 세금을 왜 안 내냐? 세금 내라 그럴 때마다 장로 출신 국회의원들한테 이 씨발 수원제이 김진표 이 개새끼야. 그런 사람들 로비해 갖고 입법 방해하고 처앉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괴물이 십성렬인 거죠. 예. 자, 오세훈. 한동훈 제명은 공멸. 왜 자멸의 길을 가나? 자, 이게 오세훈이 한동훈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음 차례는 자기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변이 없는 한 지금 국민의 짐은 아마 그 당원 70, 여론조사 30. 근데 당원 70이 되면 오세훈은 절대 서울시장에 나갈 수가 없어요. 빨간당 후보로. 예. 근데 한동훈이 제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자기 차례일 것 같거든. 무슨 얘기냐? 명태균 특검이나 이런 거 할 때 오세훈을 적극 방어 안 할 거예요. 뭐 갔다 와봐. 야, 뭐 우리는 그래서 나여사도 있고 뭐 있어. 뭐 증인이 안 되면 뭐 신동욱도 있고 갔다 와. 이 상황이 두려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의 목표는 딱 하나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를 건들지 마라. 그리고 엔간하면 날 후보로 뽑아주지. 경쟁력은 내가 제일 있거든. 이런 건데 글쎄요. 장동혁의 생각, 장해찬의 생각, 그리고 김민수의 생각은 과연 그럴까요? 예. 걔네들은 이미 선거엔 관심이 없다니까. 이번에 조직 잘 꾸리고 이 극우 이직 윤 아가인들 잘 다져서 몇 년 뒤에 우리가 대권 먹읍시다. 여기에만 지금 관심이 팔려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오세훈 씨의 마치 한동훈을 걱정해주는 척하는 저런 멘트는 별로 영향가가 없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얼마나 웃기는 애들이냐? 저게 이제 정말 얼굴 보여드리기도 민망한데 이봉규가 이제 이봉규 TV에서 한번 하는 거죠. 우리 윤석열님께서 드디어 사형을 구형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황당한 게 뭐냐? 그 성경에도 있어요. 모세가 할례를 받았듯이 그 할례라는 게 까는 거. 예. 근데 남자 할례는 그래도 까는 건데 여성 할례는 안 되죠. 그건 죽어요. 잘못하면. 예. 근데 아직도 일부 이슬람권 그것도 이제 근본주의죠. 근본주의라고 쓰고 극단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극단적 이슬람이나 아니면은 일부 아프리카 쪽에서는 여성도 할례를 합니다. 상상에 맡길게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남자는 고추 껍데기만 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살만 드러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뭘 할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나오는 소리가 우리 심성열 각하가 깐 거를 한번 또 까신 다음에 120일이 지나면 나라가 바뀐대요. 나라 바뀌지. 바뀌긴 바뀌죠. 그때쯤 되면 국짐은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갈걸요? 뭐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바뀐다고 하는 거면 뭐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는데. 그래서 졸지에 우리 각하께서는 이제 지기현한테 아유 우리 윤석열 각하님 사형이용 한 다음에 할례를 당하시게 생겼다. 예. 깐데 또 까게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어 진짜. 그러니까 이용해 먹을 거 다 이용해 먹고 야 윤석열이 사형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본심이 들어간 차라리 사형이 되는 게 나을 수 있는데 그래야 우리도 코인파리도 좀 더하고 분노한 이제 극우 아가인들 이직들 자유대학까지 빡빡빡 긁어모을 수 있을 텐데 철저하게 희생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게
만약에 십성렬이 계엄 성공했잖아요. 얘네도 희생양이에요. 결국은. 와 충격. 우리 중에 좌파 있었어.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면서 지지율을 유지하는 공포 정치의 도구로 썼겠죠. 예. 그러니까 어쩌면 요거를 윤석열 김건희라고 생각하면 야, 그 이번에 이봉규하고 그 무슨 뭐 무궁화 사랑 아줌마 그 간첩으로 몰아갖고 확 제낀 다음에 걔네 돈도 좀 빨아먹고 우리 지지율 또팍 카바칠까? 오빠 이제 나한테 배우더니 많이 늘었네. 그걸 미리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무서운 사람들이야 진짜. 자 그리고 어이구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뭐 제가 준비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 하고 예, 나머지는 뭐 월요일 날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다 진짜. 예. 자 인천 너무 조용합니다만 절대 조용하지 않습니다. 왜 조용하냐? 박찬대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유종복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청래 형하고 찬대 형하고 둘이 당대표 한다고 나갔을 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했고 제가 그때 충사마랑 얘기한 게 방송에 못 나갔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미 한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정청래 서울시장, 박찬대 인천시장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표는 약간 추대식으로 추미애 정도 이렇게 하고 근데 갑자기 자기들이 당대표를 하는데 그러면 할 거면 당대표 임기 원래 2년이거든요. 1년만 하겠대. 그리고는 국회의원들 저 때는 신기하게도 대다수가 박찬대 쪽에 가서 줄을 섰습니다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을 못했던 거예요. 그것도 전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1년짜리 당대표한테 왜 가갖고 공개 지지를 표명하고 줄 서고 그 지랄을 왜 하지?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네. 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자 근데 요번에도 보세요. 요번에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잖아요. 한병도 씨. 자 그리고 언제서부터가 조금씩 이상해지시는 제가 실제 얼굴도 그때는 이제 그 이동영 작가 안가에서 본 적이 있는 우리 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은 뭐라 그랬냐? 나는 남은 임기만 즉 김병기의 남은 임기만 원내대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병도는 그런 게 어딨어? 1년 해야지. 그 한병도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2년 임기의 당대표를 왜 1년만 굳이 하겠다고 하냐는 거죠. 전 그래서 두 양반이 다 이상했거든. 정청래도 이상하고 박찬대도 이상하고. 근데 지방선거로만 좁혀놓고 보면 박찬대 의원이 만약에 저 인천시장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면 100%입니다. 저건. 적이 없어요. 적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뭔가 왜 인천시장을 일단 하게 되면 인천이 뭐가 문제냐면 최소한 민주당 시장이 8년은 해야 돼요. 그래야 적폐도 어느 정도 청산이 되고 인천이 지고 있는 만성적인 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송영길 의원이 저는 뭐 다시 계양구로 갈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그분이 가는 게 맞고 응? 자꾸 엄한 놈들이 노리지 말고 좀 제발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응? 송영길이 가는 게 맞죠. 예, 근데 그렇다 치고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을 할 때 4년만 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빚 갚고 뭐하고 하던 게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빨간당 놈들이 또 야 경기장도 짓고 뭐도 짓고 또 방만한 사업을 해갖고 지금 인천이 이 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인천시장을 최소한 8년은 해야 돼요. 그러면 박찬대 형도 생각이 많겠지. 근데 인천시장 8년 하는 동안에 그럼 나는 중앙으로는 갈 기회가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인천에 저도 인하대 나왔습니다만 인천에 이게 참 숙명이에요. 숙명. 무슨 얘기냐? 인천에서 성공해도 다 서울로 가고 싶어요. 네. 인천에서 성공해도. 그러니까 이부망천이라는 말이나 만들어내는 거죠. 빨간당이. 그지? 부천이 왜 민주당 받치됐는데 인천이 왜 민주당 받치됐는데 그 이부망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간당에서 이부망천이죠. 예. 근데 한편으로는 왜 인천에서 부천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가고 싶어 할까? 예. 그럴 필요 없어. 안 가도 돼. 우리 여기서 해도 돼. 라는 시대만 만들어 주셔도 우리 잼각하께서는 성공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유정복이 대단한 것처럼 깝죽깝죽거립니다만 박찬대 의원이 출마 결심하는 순간 인천은 게임 끝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엔간하면 인천 가세요. 예? 인하대 행정학과인가 경영학과인가 아무튼 박찬대 선배 인천시장 가. 자 그리고 이제 이거죠. 나는 관대하다. 너에게 재심 기회를 줄 것이다. 이래놓고 단식하는 거예요. 장동혁이 하나 잘하는 건 있어요. 뭔가 자기가 스스로 실천하는 척하는 거. 지난번 필리버스터 24시간. 그리고 요번에 단식. 예. 이렇게죠. 예. 그래서 이런 거고요. 네. 자,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5년, 계엄 절차를 경시했고 경호처 사병화한 거 인정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 전에 모의했던 거, 계획했던 거, 실행했던 거, 2차 계엄 시도하려고 했던 거 다 유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백대현 판사가 내가 1번 타자로 논리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나갈게 했던 게 아니냐. 다만 근데 형량은 초범이라 아씨 그건 아니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좀 기가 막힙니다. 예. 자 이제 이게 오늘의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거는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예. 낭만의 KBO 최영호 박성민은 삼성으로 박병호 서건창은 키움으로. 저기 이상한 사람 이름이 하나 있죠. 예. 쌉소리 하지 마시고 연합뉴스야 김현태? 왜 이런 기사 쓴 거야? 응? 누가 부탁했니? 누가 부탁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냥 추정으로만 얘기할게요. 저기 박성민이 왜 들어가죠? 응? 심지어 선수도 뭐 그럴 수는 있겠네. 최영우는 선수, 박성민은 코치, 박병호는 코치, 서건창은 선수. 알겠는데 응? 참 저거는 예. 물타기 기사로밖에 안 보여요. 저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너무 과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저기 박성민 이름이 왜 들어가나요? 응? 뭐 한 게 있다고? 지가 엄청나게 코로나 때 무리 일으켜놓고 또 아들도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마당에 에? 낭만이란 말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낭만이란 말 한번 갖다 붙여볼까요? 컷쇼가 미국 국대로 복귀합니다. 이번 WBC 때. 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이니까 이제는 보험사에서 시비를 안 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MLB는 바보가 아니죠. 만약에 선수가 나 국대대회 나오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야 그러다 너 다치면 어떡해. 그걸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런데 컷쇼가 사실은 2023년 WBC에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너 나가지 마. 너 만약에 나갔어. 근데 다쳤어. 우린 보험금 못 준다고 미리 얘기했다잉. 그래서 못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컷쇼가 좋아 씨 두고 봐. 은퇴하고 나서 야, 나 그래도 아직 쓸만한데 국대로는 쓸만한데 받아줄래? 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야구 게임에 매 경기 에이스를 어떻게 넣어요? 좀 만만한 팀, 아니면은 좀 널널한 팀, 아니면은 이미 점수가 많이 기울어졌을 때, 야 그때 나 좀 써주라. 컷쇼인데 그런 게 낭만인 거야, 박성민아. 알겠냐? 어디 너 따위가 낭만을 들먹어요. 물론 김현태 기자가 쓴 거니까 전 억울해요 하겠지만, 니네들이 밥을 먹었을 때 전화를 했을 때 어떻게 알아? 라고 추정해. 왜 이 시기에 이런 기사가 나와? 네가 무슨 낭만이야? 낭만 얘기하려면 컷쇼 정도나 좀 되고 좀 그래서는 좀 비비고 와.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컷쇼가 국대 넣어줘 하라는 게 내 이름값으로 넣어줘 이게 아니고 야 가비지 이닝이나 이럴 때 투수 필요하잖아. 그때 내가 던질게. 네, 클레이튼 컷쇼인데 그런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네. 컷쇼는 진짜 정치해도 돼요. 그 정도면. 자기 희생 정신이 있으니까. 예. 근데 빨간당처럼 야 대구 경북하고 강남 3구는 내 거 이지랄하고 당대표라는 새끼는 내가 이 자식을 잘 살려서 몇 년 뒤에 선거 때 내가 대선을 하겠습니다. 이런 새끼들만 있는 데가 잘 되겠냐고요. 예. 지금 34개 중에 19개 정도를 했는데 딱 1시간입니다. 예. 나머지 절반은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4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토요 행사 하나 뛰러 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토요일, 일요일 정말 굿 주말, 굿 위크엔드 되시기를 바랄게요. 박진행 몰라가겠습니다. 네, 날씨는 좀 좋은 것 같은데 또 좀 꾸물꾸물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날씨가 묘하네요. 예, 아무튼 이럴 때 은근히 감기 몸살 잘 걸리니까 그거 조심하십시오. 아차하면 독감되고 아차하면 폐렴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끝. 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나머지는 월요일 날 할게요.